자, 지금부터 안 중요한데 어려운 안 봐도 괜찮은 하지만 저는 할 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저기 있는 이 리스트를 보면은 이 리스트에 또 중복이 막 덕지덕지 저는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죠.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부분 그 외에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중복들을 다 없애버리고 컴팩트하게 본질만 남긴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제가 지웠다고 치고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딱 이것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이 코드 있죠? 요거를 싹 지워버리고 딱 요렇게만 입력하면 글 목록이 만들어지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바꿔야 되냐면 여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코드 하나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코딩하면서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리스트라고 하는 요 목록, 요 텍스트에서 컴마를 구분자로 해서 여기 있는 각각의 데이터 하나씩을 이런 형식에 따라서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inner HTML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스텝을 또 밟아 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일단은 콘솔 로그를 통해서 텍스트를 한번 하면 화면에 뭐가 출력될까요? 이렇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출력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처리를 하려면 저기 있는 저 데이터, 저 문자열 하나를 뭘로 바꾸면 편할까요?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같이 세트로 마치 패밀리처럼 쓰는 것이 뭐라고 했죠?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저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원소로 하는 배열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배열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반복문에 따라서 하나씩 꺼내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플리트예요, 스플리트.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How to make array from string in JavaScript. 문법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뭐 딱 보자마자 스플리트가 나오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알아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 있냐면 텍스트라는 문자열 뒤에 점을 찍고 스플리트라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쪼개 기준인 컴마를 찍으면 얘는 텍스트에 있는 문자열을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쪼개서 배열이 되는 표현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items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변수에다가 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솔 log items라고 해서 실행시키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짜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저 배열로 쟤를 일단 만들었다면 우리는 쟤를 반복문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배웠으니까 i는 0, while i가 어떻게 해요? items의 개수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i의 값은 반복될 때마다 1씩 증가시킨다 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 하나하나를 item이란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제가 콘솔 로그로 아이템을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볼까요? 짜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요거 여러분 타이핑하지 마십시오.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문자열로 쟤를 만들어 볼게요. 태그라고 해서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li 이렇게 하고 이 가운데다가 아이템이라는 얘를 이렇게 두면 되나요? 안 되죠. 왜요? 이렇게 되면 얘는 문자니까. 그래서 문자가 끝났다, 여기서 끝난다라는 뜻에서 따옴표 더하기 더하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따옴표 이렇게. 그리고 제가 태그를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면 여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li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바깥쪽에 tags라고 하는 빈 문자열을 만들고요. tags는 기존의 tags의 값 더하기 태그다. 그리고 이것을 텍스트 대신에 넣고 실행을 시키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짜잔! 목록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를 A 태그로 바꿔야겠죠? 여기가 조금 힘든데 일단 A로 바꿉시다. 그 다음에 여기 href와 onClick 있죠? href 왜 이러죠? ref는 onClick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 있는 html의 저 부분은 바뀌어야죠. 변수에 따라서. 누구로? 아이템의 값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만큼이 문자다 라는 뜻에서 작은 따옴표를 치고요. 더하기 아이템 더하기 작은 따옴표. 이렇게. 어렵죠? 원래 문자가 어려워요. 자, 리로드 해볼게요. 짜잔! 링크가 됐고 각각의 제대로 된 해시뱅까지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온클릭을 하는데 온클릭은 더 어려워요. 자, 패치, 페이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자, 여기가 위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해버리면 문제가 돼요. 왜요? 자, 보세요. 따옴표가 시작되면 그 다음 작은 따옴표 나올 때까지 문자. 작은 따옴표가 여기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 작은 따옴표가 나올 때까지가 문자가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따옴표를 문자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구분자가 아닌 순수한 문자열로 컴퓨터한테 알려주려면 그때 사용하라고 약속되어 있는 기호가 있어요. 역슬래시입니다. 엔터와 엔터 키와 제가 뭐죠? 엔터 키와 그 지우는 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역슬래시가 한 번 더 필요하죠? 2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자열이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역슬래시. 세상에. 이렇게. 아이고, 이거 얼마나 힘드실까요? 제가 다 여러분 마음 압니다. 예, 힘드실 거라는 거. 원래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링크가 잘 걸렸어요. 자, 그럼 한번 클릭해 볼까요? CSS 잘 되죠? HTML 잘 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하면 에러가 딱 떠요. 이런 게 참 찾기 힘들어요. 예, 아마 초심자라면 못 찾을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여기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items라는 배열에 담겨 있는 값들을 출력한 이 출력 결과를 보면은 제일 끝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끝에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뭐냐? 줄바꿈이에요. 줄바꿈. 그래서 여기 스플리트라고 하는 쟤를 했더니 자, 일단 여기 줄바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얘를 지워볼게요. 그래도 줄바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아이템 있잖아요. 저 아이템의 앞이나 뒤에 공백이나 줄바꿈과 같은 잡스러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거를 쳐내는 명령을 쳐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라고 그걸 여러분이 직접 구현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하시기가 힘들겠지만 조금 배우면 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가 그 기능이 있는지를 먼저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how to, clean 아니면 remove 뭘로 할까요? front, back, white space in string 뭐 이 정도로 검색하면 어떨까요? 자바스크립트 remove the white space at start or string 이렇게 했더니 trim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거 보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 아이템은 아이템 trim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콘솔 로그 아이템을 하면은 트림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눈에 잘 안 보이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해 볼까요?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하면 되고 이렇게 에러가 더 이상 나지 않죠. 요거는 왜 나냐면 얘는 여기서 콘솔 로그를 한 건데 우리는 트림을 여기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다른 애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불필요한 것들은 다 쳐내면서 이번 수업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index.html이 아니라 list라는 저 파일에만 집중하면 되고요. 그리고 컴팩트하게 여기다 AJAX만 추가하면 글 목록이 이렇게 AJAX가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AJAX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h2 AJAX, h2 그리고 본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AJAX가 나왔고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멋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글 목록을 구현하는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보시다시피 사실 굉장히 사소하고 우리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구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면적 대비로 치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소한 장식들이 구현하는 게 훨씬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글 목록을 구현하는 방법, 좀 더 데이터를 컴팩트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